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네시스의 순수 전기차 SUV GV70 전기차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네시스에는 현재 3가지의 전기차 라인업이 존재합니다. 세단이 있고요, CUV가 있고 SUV가 있는데, 세단은 G80 전기차, CUV는 GV60, SUV는 제가 오늘 타고 있는 GV70 전기차 라인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르별로 하나씩 전기차 라인업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GV60과 다른 점은 개조된 전기차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이 아니라 앞서 출시가 됐었던 GV70 가솔린과 디젤 엔진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개조형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차량의 배터리 용량은 GV60과 동일한 77.4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카페라든지 여러가지 글을 살펴보니까 이 GV70 전기차랑 GV60이랑도 많이 비교하시고, 그리고 BMW iX3랑도 비교하시고, 모델 Y랑도 비교를 하시고, 아우디 이트론이랑도 몇몇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로 비교하는 경쟁 모델은 GV60과 BMW iX3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모델과 어떤 차이점,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같은 패밀리에 속해 있는 GV60과의 장단점,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용량은 앞서 말씀드렸듯 77.4kWh로 동일한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일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GV70 전기차의 경우 19인치 휠은 400km 주행이 가능하고 20인치 휠은 373km 주행이 가능하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0인치 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1회 충전으로 373km 주행이 가능한 것이죠. GV60 같은 경우에 여러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일단 후륜과 4륜 구동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스탠다드랑 퍼포먼스, 이렇게 두 가지 트림이 존재하는데, GV70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 모델은 없습니다. 4륜 구동 모델만 존재하기 때문에 GV60 4륜 구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GV60 4륜 구동이 20인치를 넣었을 때는 1회 충전으로 380km 주행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도 같고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도 거의 똑같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GV60이랑 큰 차이점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게 자체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20인치 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현재 타고 있는 GV70 전기차는 2245kg이고요. GV60 스탠다드 4륜 구동 20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2100kg입니다. 그래서 140kg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140kg면 성인 남자 2명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전기차에서는 무게 차이에 따른 효율 차이가 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게가 무거워지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행 가능 거리가 좀 차이가 나게 되죠. 그 다음은 출력적인 부분인데요. GV7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435마력의 토크 71.4라는 굉장히 높은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티어링 휠 하단부에는 부스트 모드까지 있어요. 이 부스트 모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최대 10초 동안 총 490마력을 내게 됩니다. 490마력이면 정말 엄청난 출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출력은 제네시스 GV60 퍼포먼스와 동일한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적으로 봤을 때는 GV60 퍼포먼스와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GV60에도 부스트 모드 버튼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마련되어 있는데, 부스트 모드 버튼이 있다는 건 두 차량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퍼포먼스와 동일한 힘을 내기 때문에 GV70이 확실히 좀 고성능 느낌이 나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이 스티어링 휠도 GV70 내연기관에 스포츠 패키지와 동일한 3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을 넣어줬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도 이 차는 좀 스포티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GV60과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입니다. GV60은 시작 가격이 5,990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그건 후륜구동 모델이고, 옵션으로 비교해봤을 때 GV70보다 조금 출력적으로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비교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GV60은 시작 가격 자체가 조금 저렴하고, GV70 전기차는 시작 가격이 7,300만원, 7,000만원 초중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GV7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9,400만원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옵션이 거의 가득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뭐 거의 9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GV7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GV70을 이렇게 시승해 보니까 주행 성능도 괜찮고 승차감도 괜찮고 뭐 정숙성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GV70을 9천만 원 가까이 주고 사기에는 뭔가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엔트리 트림을 구입을 하시면 7천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7천만 원대의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 제가 GV70을 타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엑셀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GV70 내연기관 모델 탔을 때는 엑셀 반응이 그렇게 민첩하게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GV70 전기차 모델 타보니까 거의 BMW 못지않게 엑셀 반응이 굉장히 기민하고 민첩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의 재미가 좀 생겼어요. GV70 3.5 터보 스포츠 패키지 정도는 돼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운전의 재미가 GV70 전기차로 오면서 이렇게 엑셀 반응이 상당히 빨라졌고 가속도 정말 빨라졌고 출력 자체가 435마력, 토크가 70토크가 넘기 때문에 굉장한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시승했던 BMW i4라든지 이런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가속이 그렇게 엄청 빠르진 않습니다. 조금 되게 묵직하게 나가면서 고급스럽게 빠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막 와 재밌다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고급스럽게 우웅 하면서 쭉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뭐 BMW의 400마력 넘는 500마력 넘는 차량들이랑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세팅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가속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엑셀 반응과 가속력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는 정숙성과 소음 부분입니다. 일단 뭐 엔진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음 부분에서는 정말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진동과 떨림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를 넣었기 때문에 안티 로드 노이즈 컨트롤 옵션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적인 부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요건 전기차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큰 특징이자 장점이고, 제네시스가 또 소음 부분은 정말로 저도 G80 탈 때 와 제네시스 소음을 억제하는 능력이 정말로 뛰어나구나 라고 느꼈는데, 전기차로 와서는 그 장점이 극대화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프리미엄 자동차, 고급차 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숙성 부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소비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부분이거든요. 차 안에 탔을 때 얼마나 조용한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인데, 뭐 고속주행을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GV7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윈드실드, 앞유리, 옆유리, 뒷유리 전부 다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조용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조용하게 차를 만들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GV60과 이 차량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익스테리어 디자인도 있지만 인테리어의 디자인에서 GV60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GV70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가 거의 똑같아요. 익스테리어는 전면부 그릴과 후면부의 머플러 이런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게 되고, 뭐 휠 디자인의 차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테리어는 거의 똑같습니다. 인테리어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GV70에 대한 인테리어 만족도는 대부분 너무나도 높고, 저도 굉장히 멋지다, 만족스럽다, 예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와이프랑 제주도 여행 갔을 때 GV70을 렌트했었는데, 그때 와이프도 운전을 하면서 인테리어 굉장히 예쁘다, 마음에 든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에게도 참 만족스러운 인테리어를 보여주는 게 제네시스 GV70의 인테리어인데, GV60은 사실 인테리어에서 조금 싼 느낌도 많이 나고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못하다는 인테리어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에는 분명 제네시스에서 만든 차량인데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랑 너무 인테리어 구성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제네시스답지 않다, 조금 싼 느낌이 난다. 아무리 뭐 고급스러운 소재들을 막 덧지덕지 붙이더라도 인테리어 레이아웃 자체가 아이오닉5랑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급스럽다라는 인테리어를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GV70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느낌이 확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GV70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그 디자인을 그대로 전기차에서도 느껴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조된 전기차의 장점 중에 하나는 내연기관의 디자인을 그대로 흡수해서 소비자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 무게가 좀 무거워지고 뒷좌석의 휠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손해보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디자인적인 만족도, 난 전기차야 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디자인 때문에 또 내연기관을 개조한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BMW iX3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터리 용량은 iX3가 조금 더 큽니다. iX3는 80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은 77.4kW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배터리 용량이 더 크니까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iX3가 더 멀리 가겠네 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iX3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344km입니다. iX3도 기본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건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차량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더 큰데 주행 가는 거리는 조금 더 짧아요. 한 30km 정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점은 구동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iX3는 후륜 구동 모델만 존재합니다. 4륜 구동 모델은 없어요. GV70 전기차는 4륜 구동 모델만 존재하지만 iX3는 후륜 구동 모델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동 방식의 차이가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출력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iX3는 286마력에 토크가 40.8이거든요. 그래서 GV7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490마력을 이렇게 한 번에 쏟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부분은 이렇게 490마력을 한 번에 쏟아내더라도 뭐 그렇게 막 확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BMW의 400, 500마력이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주행 거리라든지 출력적인 부분, 그리고 구동 방식에서는 GV70 전기차가 조금 더 앞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무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면 BMW iX는 2210kg고요. GV70 전기차는 2245kg입니다. 그래서 무게 차이를 보면 약 35kg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BMW iX도 개조된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2.2톤이 살짝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무게 차이는 35kg라서 사실 뭐 무게적으로는 큰 차이 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금액 차이입니다. BMW iX3 같은 경우에는 7,580만 원으로 금액이 형성되어 있고 단일 트림이에요. 따로 옵션을 넣고 빼고 트림을 추가하고 말고 이럴 게 없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예요. 7,580만 원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고민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그 차를 사야만 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GV70 전기차의 기본 모델, 깡통 모델과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좀 더 낮고 구동 방식도 후륜 구동이긴 하지만 BMW iX3가 가진 장점은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옵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옵션들은 많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적으로 부족함은 크게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BMW iX3와 가장 큰 차이점은 또 인테리어의 고급감이라든지 익스테리어 디자인이겠죠. 익스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호불호,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GV70의 인테리어가 훨씬 더 고급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BMW iX3와 비교해보면 금액은 조금 더 높지만 금액이 높은 만큼 4륜 구동을 지원하고 있고 출력적으로 확실하게도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GV70 전기차를 타면서 한 가지 느낀 불편함이 있다면 이건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좀 불편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는 내연기관을 개조한 전기차이기 때문에 충전구가 이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충전구 앞쪽에 있으면 그냥 앞으로 대고 충전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저도 이 차를 타보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전면 주차해서 충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제가 지금 이 차 시승차를 받고 한번 충전을 했고 잠시 후에 또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단독주택에서 충전을 하시는 경우보다는 아파트에서 충전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으실 거예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 주차 공간이 넉넉하면 전면 주차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좌우에 차량이 있고 그리고 뒤에도 차량이 있을 때는 전면 주차하는 게 사실상 그렇게 쉽진 않아요. 저도 나름 주차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후면 주차는 되게 매끄럽게 들어가는데 전면 주차를 이렇게 낑겨서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잠시 후에 또 제가 주차를 하면서 한 번 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V70 전기차 충전구는 앞쪽 그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열리죠. 이렇게 열리고, 이걸 빼면 이렇게 고리가 걸려있긴 한데 이걸 그냥 이렇게 좀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딸깍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또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아쉽습니다. 이런 거는 좀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딸깍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충전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를 여기 태그하고, 회원 카드 인식되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회원 카드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차량과 연결해주세요. 충전 포트를 뽑고 이렇게 앞쪽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다고 나오고 옆에 이렇게 표시도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충전했을 때는 이 옆에 차가 있었거든요. 차가 있으면 지금 옆에 기둥이 있고 차가 있으면 사실 이렇게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 뒤쪽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뺐다가 이렇게 앞으로 넣었지만 지금 여기도 차가 있고 기둥이 있고 저기도 차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전면으로 주차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앞쪽에 충전구가 있으니까 약간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차를 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 옆에 차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빼서 충전하면 좀 편한데 요 뒤에도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진입하기도 쉽지 않고 이쪽 라인으로 진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후면이면은 방금 주차해봤는데 후면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정면으로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각이 잘 안 나와요. 옆차도 지금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후면으로 주차를 해보고 케이블을 이렇게 당겨봤는데 또 길이가 모자라더라고요. 케이블이 딱 당겼을 때 여기까지밖에 안 해요. 여기까지밖에 안 와서 여기까지는 와야 충전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졌다면 이 전면으로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충전을 못하고 그냥 여기다 주차를 해놨어요. 지금 충전하려고 소켓까지 열어놨는데 소켓도 못 닫은 상태로 여기다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충전구가 있는 거는 확실히 뭐 저처럼 이런 구조를 가졌다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넓게 주차장이 넓게 되어 있고 이렇게 다 충전 라인으로 쓰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딱 한 위치만 충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면 주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의 순수 전기차 SUV GV70 전기차 모델의 시승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GV70 전기차를 타보니까 동급 타사 전기차 대비 가지고 있는 장점은 첫 번째는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테슬라 모델 Y, BMW iX3와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세련된 최신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분명한 장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출력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일상 주행하는데 435마력, 뭐 490마력이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출력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한 정숙성,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구입하고 따로 방음 처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런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테슬라도 전기차잖아요. 그런데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또 방음 처리를 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제네시스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특화되어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좀 단단하다라는 게 테슬라 타시는 분들의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제네시스에 오시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GV70 전기차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GV70의 단점은 없느냐?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가격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기본 엔트리 모델 가격으로 보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7,300만 원 정도면 동급 SUV 전기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다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도 이 깡통으로 사시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옵션을 하나 둘 넣다 보면 금방 8천만 원이 돼요. 8천만 원이 되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9,300만 원이기 때문에 9,300만 원을 주고 GV70을 사기에는 확실히 좀 비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GV70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50%까지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20인치 휠 기준으로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426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GV70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을 사시는 게 가장 메리트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전기차 소식과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네시스 GV70 전기차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